광주 붕괴 사고 28일째를 맞아서 사고 현장에선 실종자 6명 가운데 남은 2명을 찾기 위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자 3명 사망 사고를 낸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적용받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수색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27일째 그 매몰자 1명, 실종자 1명을 수습하기 위한 찾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매몰자는 지금 그 27층의 잔해 속에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돼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수습을 하려고 하는, 발견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근 자체를 다 자르면서 공간을 이제 확보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건축 그 자재물들이 그 겹겹이 겹쳐서 지금 그 쌓여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7m 앞만 이제 가면 사실 이렇게 구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면 지금 그 매몰자를 사실적으로 발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약 180여 명의 그 인력, 또 30여 대의 그 관련된 그 차량, 또 그 두 마리의 이 수색견 등을 그 동원해서 계속 매몰자에 대한 사실상의 구조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난 지 28일째가 되고요. 작업 난도가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수습된 분들의 사이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 앞서 수습된 그 4명의 공통된 그 사인은 그 다발성 손상으로 이렇게 그 나왔습니다. 결국은 여러 부위가 충격에 의해서 압력을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이제 그 건축물 자재 등이 이렇게 덮치는 그런 과정이 네. 사망의 그 원인이었다. 이렇게 지금 국과수에서 최근 수습한 2명의 사인도 동일하게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수색 구조 작업이 지금 차질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분석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양에 있는 한 재건축 수주전에서 시공권을 따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광주 뭐 시장께서도 또 이를테면 처벌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처벌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요. 지금 그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전사적인 노력을 다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를 했고, 그래서 그 안양의 그 재건축 개발 4,200억 규모의 수주를 따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 개발 조합원들의 반대와 또는 의사를 표명하는 이러한 팻말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 조합원들 900여 명 중 거의 그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경쟁 업체를 그 따돌리고 수주를 이제 그 받았는데 가장 큰 이유 자체는 파격적인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그 평당 4,200만 원을 뭐 보장한다든가, 이사비도 제공을 한다든가, 또 그 안전 점검에 그 만전을 기하겠다라든가 등등의 어쨌든 그 파격적인 조건으로 시행권을 처음 이 사고 이후에도 따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네. 상당 부분 뭐 여론은 여전히 지금 뭐 따가운 뭐 이런 그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공권은 따냈는데 향후에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조치가 뭐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달라지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를테면 이제 광주 관련 사건으로 그 이 건축업에서 퇴출하는 그 전조의 조치로서 영업을 8개월 정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옵니다만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고 시행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네. 이미 기존에 있었던 계약과 진행된 이후에는 설령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있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진행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현대산업개발도 이번에 얼마만큼 안전 의무를 더 보강을 하고 또 관련된 파격적인 조건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행을 하느냐에 관해서 기업의 퇴출 여부의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영업 정지라든지 면허 취소라든지 이런 행정 제재가 오더라도 신규 사업, 신규 수주와 관련돼서 제재가 가는 거지 이미 계약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과는 무관하니까 이렇게 사활을 건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 겁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어떻게 보냐면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 업계에서 계속 생존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섰기 때문에 상당히 그 파격적인 조건을 그 제시를 하고 어쨌든 관련된 그 법 규정에 의하면 계약 이후 또는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정적인 조치와 상관없이 관련된 계약 업무는 그대로 추진하는 이런 법적인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 현대산업개발의 조치가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으로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지금 관련 수사에 착수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1월 27일부터 그 시행이 되었고요. 지금 삼표 개발은 이 상시 고용 인력이 이제 900명이 훨씬 이제 넘는 것이고 현재 사망자가 3명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법 적용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그 고용부에서 관련된 수사가 착수가 됐고요. 뭐 관련된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기소가 된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법적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관련된 판례가 아직까지 쌓여 있지 않는 상태이고 과연 산업보건 안전 의무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산업재해 발생이라고 하는 단순한 결과 이외에 이 부작위범의 그 원인과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자체를 양측에서 상당히 격렬하게 논박을 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그 삼표 산업에서는 우리가 이만큼의 안전에 관한 투자도 했고 또 조직도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사항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필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얼만큼의 예산을 이런 이 안전 조직에 투자를 해야 되고 과연 얼만큼의 교육을 해야 되고라고 하는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가 이제 않은 것이 네. 하나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소위 형벌을 부과할 때 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헌법 소원 제기도 아마 삼표 기업 측에서는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첫 1호 사건의 수사의 대상이 되고 수사 대상 이후에 법정에서 지금 아직 판례가 쌓여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무 이행의 범위와 한계를 어느 정도까지 예견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논박이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살펴보되면 만약에 뭐 좀 비근한 사례입니다만 그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지하도가 이렇게 물이 차서 일정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네. 단지 그 사실만으로 관할 시장을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해야 할 의무가 과연 이제 무엇인지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정해져 있는 이런 고용노동부의 시행령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논박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아직 구체적인 판례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여러 쟁점들이 좀 부각이 될 테니까 좀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N번방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운영했다는 SNS 계정이 논란이 됐는데 지금 조주빈은 현재 수감 생활 중인 거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조주빈이 그 이른바 그 박사방을 네. 이제 운영을 이제 한 거죠. 이제 그 여성 피해자 약 70여 명에게 이른바 그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하고 또 이것이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수십 명에 달하는 범죄 단체 조직의 그 혐의로 그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42년의 형을 받아서 수감제형이었는데 네. 어쩐 일인지 저는 조주빈입니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블로그가 작동이 되었다. 네. 지난해 8월부터 그렇다 본다면 구치소에 있으면서 어떻게 블로그가 운영이 되었겠느냐, 옥중 예. 블로그 운영이 어떻게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던 이런 점인데 그 법무부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조주빈이
이 재판 서류와 또 관련된 편지를 아버지에게 그 전달해서 그 아버지가 그 대신 이 블로그를 운영하게 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은 이 그 내용이 이를테면 정말 반성을 하는 또는 형사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다. 이것은 여론 재판에 의한 그와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문제가 그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내용들도 함께 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공분을 사는 것은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무려 그 100여 건 이상의 반성문을 이렇게 작성했던 그런 모습과 네. 지금 보게 되면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그 모습에서 무엇인가 그 반사회적 특성을 그다음 노정한 것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그리고 또 2차 가해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조주빈의 서신을 대신 블로그에 올렸다는 부친의 어떤 그 형사적 책임은 없습니까? 일단 그 조주빈의 이와 같은 그 행위 그 자체가 그 피해자들의 명예 감정이라든가 또 모욕감을 야기시키는 2차 피해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도와준 그 부친 역시 공범 또는 이제 방조범의 그 혐의로서 죄책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좀 특정이 될 필요가 분명히 그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 관련된 재판에 관한 내용만을 이렇게 공개한 것인지, 근데 지금 알려진 보도 등에 의하면 그 피해자 등의 일부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본다면 명예를 손상하는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 부친이 함께 의사적 기능 지배를 통해서 도와주고 또는 내가 역할을 알리고라고 한다면 공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이런 그 SNS 계정, 인터넷을 본 피해자분들은 또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책은 없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그 민간 그 포털 그 업체에서 이와 같이 이제 그 범행 자체를 독려하거나 또는 조장하거나라고 하는 것은 게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뭐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도 이를테면 뭐 아동 성폭행이라든가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고 부추기는 것은 금지하도록 그 되어 있습니다만 예. 단지 예를 들면 그 범죄 경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SNS 사용을 금지시킨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관련된 의사 표현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그 기본권에 관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법제화하지 않는 한, 뭐 예를 들면 네. 특정적인 범죄를 한 사람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이를테면 SNS 사용과 관련된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형벌의 하나로서 만약에 포함을 하지 않는 한 구체적으로 이걸 사전에 막는 것은 그 한계가 있고요. 다만 지금 이 수용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 상태에서 서신 교환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계정 내 또는 사회 복귀 가능성이 해가 되기 때문에 이 통신 검열을 교정 당국에서 하는 그와 같은 그 방안으로서 뭐 제도적인 대안으로서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고민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